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와 임원들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마련됐지만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 대한 이동수단 준비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릴 문학 경기장 주변에는 인천 지하철과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교통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인천 시내나 서울 등 타 시도에서 문학 경기장으로 향하는 15개 시내버스 노선 중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현재까지 단 한 대도 배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정도이죠. 예, 그래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성상 그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같은 그런 이동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거의 되어 있는 게 없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는 선수와 임원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을 뿐 관람객 소송은 인천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버스회사 운영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임의대로 경기장 방향의 노선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3개 종목의 경기가 인천시와 일부 협력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비단 관람객들의 이동 교통수단이 문학 경기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아시아 최고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볼 수 있는 이번 대회가 선수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관람객들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어르신들이 용돈도 벌고 일하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춘천의 맛드림 도시락 사업단인데요. 이곳에서 일을 통한 행복으로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계신 어르신들을 김유나 기자가 만났습니다. 춘천 시니어 클럽의 맛드림 도시락 사업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할머니표 수제 도시락. 좋은 식재료에 할머니들의 손맛까지 더해지면서 웰빙 식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맛드림 도시락 사업단은 할머니 12분이 도시락을 만들고 할아버지 3분이 배달을 맡아 매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낮았지만 3년 전부터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현재 하루 5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익보다는 어르신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 나이에 나와서 참 일한다는 게 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이런 제도가 계속 나가고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이 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가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삶의 활력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김윤아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16회 전국 초중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마음의 38선 철컹철컹 들리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해야 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통일해야 해요. 남과 북의 철책선 사이에서 서로 분단된 현실 속에 통일을 염원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신앙독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제16회 전국 초중학생 100일장 시상식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마음을 여는 한마디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는 초등학생부와 중학생부에서 총 49,191편이 응모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사람들 간에 서로를 사랑해주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한편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을 입양해 30년간 학대하고 폭행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원장과 그에게 입양된 장애인들, 이들을 부모와 자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이들을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모 원장에게 입양된 장모 씨 등 3명이 장모 원장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보존 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모 원장이 지적장애인들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기는 했으나 당시 입양된 장애인들은 만 15세 미만이었고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대신 허락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숨진 남성인 김 씨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 미라 상태로 변해버린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월 아파트에 홀로 입주했으며 부인과 자녀는 경기도에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정부의 정기적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고엽제 후유증, 당뇨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장애인 부부들에게 제주도와 지역의 장애인 단체가 결혼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추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6회 제주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지난 7일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2층에서 열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건 없고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하게 내가 힘이 단 데까지 그거 다 해서 잘 살겠습니다. 이번 합동 결혼식에는 장애인 3쌍의 부부가 탄생해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제주시와 각 복지단체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는 정성스런 선물 전달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과 화동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중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내 장애인 단체나 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혼하게 된 새쌍 부부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새로운 삶을 살듯이 정말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살아가는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7년 동안 계속된 제주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지금까지 장애인 부부 66쌍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주에서 복지TV 뉴스 추현주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해와 달의 빛을 가져다준 새우녀 전설이 담겨 있는데요. 새우녀의 이름을 딴 여성 문화축제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제17회 포항 새우녀 문화제는 포항시와 포항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이 여성계의 힘을 모아 남녀평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매년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새우녀 문화제에는 지역 여성들과 다문화 가족, 장애 여성들이 함께했으며 기념식을 비롯해 여성 예술인 작품 전시회, 여성 영화제 등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했을 경우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내 입양 추진 등 주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당국은 외국에 나가 홍역에 걸려 들어오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휴가철 외국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어린이의 경우 홍역 환자와 접촉했을 때 95%가 감염되는 만큼 예방접종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이 대상이나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인 물품 배달원, 대리운전원, 간병인 등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는 15일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서울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CJ 텔레닉스, 삼성물산 등 7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유행하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어루러기인데요. 피부를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곰팡이로 인해 감염이 되는 질환인데 어루러기는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 그리고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번 주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여름철 어루러기 질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얼룩덜룩한 반점이 눈에 띕니다. 가슴과 등, 겨드랑이, 목에 주로 생기는 어루러기라는 피부 질환입니다. 효모균인 말라세지아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방 성분을 좋아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어루러기 환자는 20대와 40대가 60%를 넘게 차지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남성에게 많은 건 여성보다 활동량이 많아 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땀이 난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잘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여름에 땀이 나면은 항상 그 땀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물로 씻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땀이 많이 난 상태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닦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항비듬 샴푸를 비누 대신 샤워할 때 사용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항진균제를 2주 이상 꾸준히 바르면 얼룩덜룩한 흔적까지 자연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재발하기 때문에 면소재로 된 네일 등 환기가 잘 되는 옷을 입고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고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철은 피부를 드러내는 반팔, 반바지 등을 입게 되는 만큼 피부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인데요. 어루러기 피부 질환 예방법으로 여름철 건강한 피부 미인 미남 되세요. 7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지정한 날인데요. 우리는 인구의 날이 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민간단체, 각종 시상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텐데요.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